돌핀은 센터 암레스트 밑을 뻥 뚫어놨어요. 여기 재밌는 게 있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007 무기 같은 겁니다. 안녕하세요, 카진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BYD의 돌핀입니다. BYD가 지난해 판매를 엄청 잘했습니다. 6,000대를 넘게 팔았어. 와, 그래가지고 진짜 가격 앞에 장사 없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알 수 있게 됐고요. 아무튼 24년 말에 11월이었나? 그때 이 중국 BYD 본사에 가가지고 들었었던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BYD는 순수 전기차만 판매를 할 거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계획 없다. 근데 25년 판매량이 워낙 고무적이었어가지고 올해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들여온다고 합니다. 지난 24년 말에 중국 가서 이 차도 봤었던 거거든요. 그때 이제 기자들도 그렇고 다들 예상했던 게 시라이언 7, 그게 아주 상품성이나 디자인이나 크기나 편의장비나 이런 것에서 굉장히 눈에 띄어가지고 이 차는 먹히겠는데, 한국 시장에 통하겠는데 라는 얘기들을 모두 했었고, 이 돌핀은 그때도 봤지만 무지하게 팔리겠어 이거. 근데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거 우리나라에는 500대만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지금 스탠다드 트림,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 작고 가격 싸고 주행거리 짧은 거, 요 놈이 하나가 있고, 액티브 트림이 있는데 걔는 이제 배터리 용량도 60kWh가 넘고 가격도 한 500여만 원 비싸고 주행 가는 거리도 더 길고, 그런 두 가지 트림인데 어쨌거나 500대 중에 한 80%, 90%는 이 주행거리 짧은 95마력짜리 이놈이고 10%, 20% 정도가 그 주행거리 긴 놈이라고 합니다. 돌핀 같은 경우는 언뜻 봐서는 해치백이냐 이게 SUV냐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휠하우징 같은 데도 플라스틱 요소들을 덧댔잖아요. 그래서 약간 SUV 느낌도 나지만 벤츠 B클래스 있었어요. 마이 B 이렇게 해서 팔았었는데 그런 차, 그 차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스펙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딱 EV3 사이즈랑 가장 비슷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EV3는 그래도 각진 요소들이 있어가지고 얘보다 좀 더 커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빌드 유어 드림스, 이거는 그때 중국 공장 갔을 적엔 야 이거 좀 짜쳐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안 들여올 거예요 라고 담당자랑 얘기를 막 했었거든요. 근데 들어왔어. BYD가 이 빌드 유어 드림스의 머리 글자라고 합니다. 앞에 웰컴 세레머니 같은 거는 없습니다. 확실히 아래 트림이라서 그런 거는 뺀 거 같은데 딱히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아. 요 앞에 방향지시 등도 다 이거 LED고, 그리고 이 번호판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액티브 트림이든 스탠다드든 다 들어가는데 카메라, 얘가 카메라가 여러 개가 들어가가지고 이건 좀 이따 실내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스탠다드 트림은 휠 크기도 16인치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전에 시라이언 7 때도 그랬지만 아토3도 그랬고 한국 타이어에 아이온이 들어가서 야 이건 진짜 최고의, 정말 신의 한 수 같아. 저것 때문에 차의 성능이 월등히 좋게 느껴지네요. 195, 60R 16이거든요. 그래서 저거 보고선 처음에 부족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이 차 자체가 지금 95마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훌륭합니다. 저 타이어가 좀 넘치는 타이어 같아, 이 차 성능에 비하면. 그리고 이런 사이드 리피터도 있는데 이거는 앞차에선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또는 뒤에서는 보이지 이게 앞에서 봤을 땐 하나도 안 보여. 이게 의미가 있나? 이렇게 와야 보인다는 거. 여기도 카메라가 있고요. 그리고 문고리는 이런 방식인데 야 이렇게 아주 그냥 이 열리는 느낌이 없는 문고리는 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르노 그랑콜레오스도 문 여는 느낌이 되게 없었거든. 근데 얘도 약간 그런 게 있다. 이거는 재밌죠? 플라스틱인데 뭐 잡는 거는 나쁘진 않아요. 제가 이거 100% 충전해 가지고 봤는데 이게 지금 307km 가잖아요. 얘는 100% 채우면 똑같이 나오네. 와, 정확하다. 307km. 거기다가 지금 제가 주행하면서도 보니까 이렇게 추운 날씨에 춘천까지 달려오고 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더해 보니까 딱 307이 나와. 이 LFP 배터리가 충전 속도 느린 건 확실히 단점이긴 하거든요. 어제도 제가 이거 배터리가 금방 떨어져 가지고
급속 물렸는데도 확실히 충전되는 속도가 느리더라고. 이게 지금 급속 충전을 했는데 여기에 라이트가 없다 보니까 전무하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렵네요. 이건 아쉬운 부분. 그리고 급속 충전했는데 충전 속도가 그렇게 빨리 안 나오는데 사라졌네. 그 부분은 좀 고려하실 어떤 좀 아쉬운 부분일 수 있겠으나, 겨울에 주행 가는 거리가 드라마틱하게 아주 그냥 확 떨어지질 않으니까 이게 참 예상하기 좋다, 예상하는 대로 간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소도 넣어놨어. 파노라마 선루프도 기본이에요. 열리진 않지만. 트렁크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렁크는 전동식은 아닙니다. 이거는 상위 트림으로 가더라도 전동식은 아니다. 그리고 확실히 트렁크가 좀 작다면 작은 것 같아요. 바닥을 이렇게 깊게 2단계로 조절해서 쓸 수가 있고, 요게 이거 가지고 당겨서 접는데 차박은 절대 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해치백이니까 시트를 저렇게 접으면 넓게 쓸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좌석도 보면은 일체형이에요. 트렁크는 없어요. 아주 그냥 텅 비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 넣을 수는 있겠는데 안 돼. 그리고 이 닫는 게 이렇게 해서 닫히지 않아요. 얘는 어떻게 눌러도 안 닫히고, 그냥 세게 놔야 됩니다. 돌핀 2열 공간이에요. 문고리 열리는 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가벼워. 텐션이 아예 없어요. 타보면 이게 2열에는 열선은 없는데, 이것도 이제 상위 트림, 액티브 트림으로 가면은 1열 통풍 그 기능이 들어간다고 해요. 헤드룸이나 이런 레그룸 같은 거는 EV3가 좀 더 좋긴 한 것 같아. 특히 헤드룸 죽인 부분은 EV3가 더 위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 성인 178cm 성인이 앉았을 적에는 딱히 아쉬움은 못 느끼겠습니다. 요 발이 들어가는 건 잘 안 들어가네요. 시트를 조절하면 되겠으나. 그리고 또 어제 주행도 해보고 했는데 뒷자리에 앉아서, 얘가 그 액티브 트림은 뒷 서스펜션이 멀티링크가 들어가고 이 스탠다드 기본형은 토션빔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이거 500만 원을 더 내고서 상위 트림을 가면 뒷자리 뒷서스펜션이 멀티링크, 그리고 배터리 더 큰 거 들어가서 주행 가는 거리도 한 50여 킬로미터, 40여 킬로미터 더 길어지고, 출력도 2배 이상 세지죠. 얘는 지금 싱글 모터, 둘 다 싱글 모터긴 한데 얘는 95마력이고 그 60kW 배터리 넘는 거는 200개도 한 5마력 됐던 것 같아요. 뒤 서스펜션 그 토션빔이라서 승차감이 막 떨어지냐,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토션빔이랑 멀티링크를 넣고 보면 확실히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이전에 아토3보다도 얘가 승차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이즈만 놓고 보면 EV3랑 부딪힐 차인데, 어떤 가격 면에서는 지금 캐스퍼 일렉트릭 또는 뭐 레이 일렉트릭, 얘랑 비빌 수 있는 가격이잖아요. 얘가 보조금 받으면은 서울 기준은 한 2,300만 원 초반이고 지방으로 가면 2,200만 원대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 국고 보조금이 서울은 109만 원, 이 스탠다드 트림은, 액티브 트림은 132만 원인데 여기다가 이제 서울이면 39만 원이 더해져서, 그거 생각하면 이제 캐스퍼 일렉트릭이랑 부딪힐 차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캐스퍼 일렉트릭보다 이따가 주행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저 차 경차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네, 그냥 덩치도 그렇고 차의 어떤 느낌 자체가 이 가격에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패키징과 성능과 공간과 구성이 그렇습니다. 이거 창문도 지금 운전석에서만 누르는 버튼이 원터치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 네 문짝이 다 원터치네요. 창문도 얇지가 않아. 이따가 주행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돌핀이 풍절음이 상당히 적어요. 오늘 바람도 많이 부는데 이 고속도로에서도 그렇고 들이닥치는 소리가 꽤 적었어요. 컵홀더도 그렇고, 여기 마감도 잘 돼 있네. 그리고 여기도 컵홀더가 또 있고 포트도 있고. 재작년에 중국 가가지고 돌핀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좀 들어오면은
가격이 그땐 이렇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얘는 좀 힘들겠다 생각했었는데 이게 엄청 팔리겠는데. 돌핀의 인테리어입니다. BYD가 해양, 왕조,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있죠.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 것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라인업을 지금 구성을 했거든요. 근데 아토3, 돌핀, 그리고 시라이언 7 모두 해양에서 영감을 받은 차 라인업에 속하는 것들이어서 이런 송풍구, 여기도 무슨 요소가 뭘까? 아무튼 뭐 해양 생물 또는 뭐 바다 이런 데서 영감을 받은 차입니다. 그리고 여기 뚫린 거 너무 좋아. 해치백인데도 꼭 SUV들이 이렇게 A필러랑 사이드미러 사이 뚫어 놓으면 우리 뭐 장애물이 있든지 아이가 있든지 이런 위험한 것들을 미리 감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것도 여기도 그냥 뭐 던져 놓기가 너무 좋겠어. 이 공간이 물론 흰색 반사되는 거는 여기에 좀 드리우긴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괜찮겠다. 돌핀이 수납 공간이 참 좋은 게 많아요. 여기도 지금 핸드폰 우리 그냥 여기다 던져놓기도 좋은 공간이고, 이 밑에도 또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컵홀더가 이렇게 있습니다. 컵홀더가 근데 좀 작아요. 직경이. 여기가 액티브 트림은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 자리인데 얘는 기본 트림이라서 이건 빠진다는 거. 케이블로 충전하면 되죠 뭐. 사이드 브레이크, 그리고 ESC 해제 장치, 오토홀드 버튼이 이쪽에 있어요. 이 버튼들이 약간 그냥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감으면서 눌러야 되는 방식이야.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인데 이 기어 셀렉터 특이하죠. 다이얼인데 이런 방식이야. P가 이쪽에 붙어 있어. 이 비상등도 이렇게 꾹 누르면 안 되고 위로 밀거나 아래로 하거나 위로 하거나. 네. 익숙해지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회생제동 장치, 회생제동도 조절할 수 있다. 2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는데 세게 하거나 기본으로 하거나인데, 세게 하더라도 그렇게 아주 막 멀미나는 전기차의 그 회생제동 있죠? 그건 아닙니다. 이 센터 디스플레이에서 보여드릴 건 이건데 카메라가 너무 좋아요. 지금은 제가 투명하게 했잖아요. 투명하게 안 할 수도 있고, 이거는 경쟁차 대비해서 아주 우위에 있는, 선명할 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볼 수도 있는 카메라가 들어갔다. 이건 그리고 액티브 트림이든 스탠다드 트림이든 기본이다. 아이고. 그리고 공조장치, 시트를 여기서 뭐 시트 열선이라든지 운전대 열선을 정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약간 이전에 BYD 차들도 그랬는데 좀 정교한 부분에서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엄청 뜨거워졌다가 갑자기 아예 꺼진 것처럼 됐다가 이렇게 돼요. 운전대든 시트든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건 핫키여 가지고 여기에서는 뭐 내 원하는 대로 커스텀할 수도 있고 조절할 수가 있다. 공조 장치는 위에를 누르면은 한 번 1단계로 줄어들거나 7단계로 가버리는데, 밑에를 누르면은 한 단계씩 줄일 수 있어요. 이건 싱크를 맞춰야 되지 않나. 운전 컨트롤에 가보면 스티어링 모드랑 브레이크 모드를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스포츠는 멈춰 있을 때만 돌려보더라도 엄청 좀 뻑뻑해져요. 굳어버리는 느낌이 날 정도로 뻑뻑해져 가지고 저는 이건 계속 컴포트가 좋았고, 브레이크 모드도 스포츠보다 컴포트가, 이게 아주 극적으로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두 모드가. 근데 컴포트가 좀 더 그냥 말 그대로 편했던 것 같아요. 여느 BYD 차와 마찬가지로 이 방향지시등 소리가, 방향지시등이나 알람 사운드가 되게 재밌어요. 이거는 지금 보통이고 브랜드로 하면 그리고 얘가 오디오가 아주 싸구려 오디오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그래서 경쟁차 대비 좀 우위에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고를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보면은 이퀄라이저에서도 이렇게 많아? 라이브 스테이지라면 또 뭐가 달라져? 그리고 이 계기판은 이전에 봤던 BYD 차들과 마찬가지인데 지금 58%에서 178km 갈 수 있네. 그리고 이쪽에 첨단 운전자 보조기는 다 모아놨고, 이쪽에서는 오디오 조작하는 것들. 돌핀은 센터 암레스트 밑을 뻥 뚫어놨어요. 어느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든 편하게 그냥 물건을 막 담으라고 해놨고요. 여기 재밌는 게 있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007 무기 같은 겁니다. 프레스 더 글래스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갇혔을 적 유리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열면 유리에다 대고서 누르면 요 안에 침이 있거든. 그 침이 유리를 팍 깨는 용도고, 반대쪽은 또 딱 봐도 알겠죠? 안전벨트 안 풀릴 때 여기 칼이 있어서 이거 가지고 썰어서 자르라는 거예요. 야, 이런 거 있는 차는 처음 본다. 돌핀에는 눈부신 방지 룸미러가 들어가 있는데,
일반 차들과 마찬가지로 이거를 젖히면 이제 눈부심 방지 루미러가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야간에 운전할 때 보니까 야간만이 아니라 이건 근데 주간에도 마찬가지인데 뒷차가 눈부심 방지 미러를 했을 적엔 엄청 멀멀해지네. 이거는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글러브 박스는 어쩔 수 없는 게 이렇습니다. 네, 이제 BYD 돌핀 스탠다드 95마력짜리 주행해 볼게요. 타면서 얘가 아쉬운 그런 부분은 딱히 없었어요. 이전에 BYD 차들이 그랬었지만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에 영향을 꽤 끼치겠다. 어떻게 이 구성인데 이 가격을 내놓을 수 있냐 말이야.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장에서 테슬라가 막 갑자기 가격 인하를 해가지고 그게 막 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BYD도 이렇게 공격적으로 가격을 내놔서 분명히 이게 영향을 미칠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이거 가격표를 보더라도 이것도 BYD 코리아에서도 보도자료에 아예 냈던데 전 세계에서 지금 중국 빼고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싸더라고요, 값이. 영국은 거의 2배던데 2배가 넘었나. 지금 전에 듣기로는 이거 그냥 테스트 삼아 이렇게 500대만 소량 들여온 거라고 했거든요. 한국에서 과연 이 차가 먹히겠냐, 이 구성인데. 근데 이거 충분히 먹히겠어?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제 저 점심을 압구정에서 먹었는데 거기 발렛 하시는 분이 이 차를 잠깐 보시고선 자기가 이제 중국차 처음 봤다고, 처음 이제 이렇게 주차해봤다고 하는데 그 짧은 거 움직였는데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 차가 이렇게 막 시장을 휩쓰는 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딱 그 한마디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월등히 이제 이 중국차의 퀄리티가 올라오다 보니까, 그러면서 가격은 싸니까 시장에서는 먹힐 수밖에 없지. 아무튼 이 95마력 출력 가지고 되게 아쉽지 않냐, 부족하지 않냐라고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최고속 가지 않는 이상 저는 이 차 되게 편하게 탔어요. 정말 도심에서는, 거기다가 얘가 지금 최저 지상고가 130mm거든요. 물론 130이면은 여느 해치백, 여느 세단과 비교할 적에 그렇게 높은, 거의 뭐 평균이지. 캐스퍼 일렉트릭은 최저 지상고가 180mm예요. 걔는 SUV니까 이거보다 높지. 그러니까 5cm가 높으니까 뭐 방지턱 넘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SUV 타면은 바닥 긁는 위험 걱정 같은 거 안 해도 되잖아요. 차가 높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자유로울 텐데, 돌핀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부담스럽지가 않은 차였어요. 도심에서 타기가 정말 너무 편한 차였어. 도심에서는 이만한 차가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얘가 뭐 물론 보조금을 이제 그 배터리 효율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책정을 하니까 이 스탠다드는 109만원, 국고 보조금을 109만원 밖에 못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값 자체가 원체 저렴하게 들어와 가지고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것 같고, 이전에 아토3 탔을 때만 해도 약간 억세다라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억센 건 아닌데, 걔도 물론 부드러웠는데 얘도 거의 아토3만큼, 또는 여전히 왜 역주행하냐, 아토3만큼 아니면 오히려 아토3보다 좀 더 부드럽게 느껴지는 것도 있는데, 아주 그냥 밀가루처럼 보들보들한 느낌. 그리고 뒷바퀴에서 떨어질 때, 뒷사람 탔을 적에 이렇게 쿵 떨어지는 거 있죠, 치받는 거. 그것도 모르겠어요. 이 차의 가격 때문에 제가 뭐가 좀 씌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주행 질감이어가지고 아주 그냥 놀랄 노짜네요.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에서는 확실히 국산차 대비 뭐 캐스퍼 일렉트릭이나 레이 일렉트릭이나 EV3나 비교할 때 얘가 떨어지는 게 맞고요. 그리고 실내 고급스러움은 아니, 나 2200만원에 이 정도면은, 2300만원에 이 정도면은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겠는데. 보통 우리가 경차, 아무리 캐스퍼 일렉트릭이 캐스퍼 내연기관을 갖다가 휠베이스를 늘리고 이런 액세서리, 코스메틱을 좀 여기저기 손봐가지고, 얼굴을, 겉에를 좀 손봐가지고 내연기관보다는 더 차가 실제로 크기도 하고 좀 있어 보인다 할 수 있는데,
얘는 그에 비하면은 경차가 아니에요. 얘는 그냥 일단 사이즈도 그렇고 편의 장비도 그렇고 갖고 있는 것도 그렇고, 지금 여기는 이제 아스팔트 도로가 아니라 콘크리트 도로거든요. 여기서는 좀 그래도 소음이 들어온다, 바닥에서. 근데 저 아이온 타이어 자체가 흡음재 발린 타이어잖아요. 이제 아스팔트로 올라왔어요. 이 정도면 풍절음도 평이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LFP 배터리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속도를 올려갈 때 NCM은 3원계는 어느 순간 이렇게 좀 훅 죽는 순간이 빨리 오거든요. 근데 얘는 확실히 이어지는 거 있죠, 후 끝발이라고 그러나, 그게 더 이어져, 더 오래가. 그게 참 쾌적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그 95마력이라는 최고 출력이 그렇게 부족한 작은 숫자로 느껴지지 않아요. 이런 핸들링적인 부분에서도 제가 지금 저 무릉덩이가 포트홀이 커가지고 일부러 피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제법 잘 따라와요, 운전자 의도대로. 아무튼 만약에 이 돌핀 기다리셨던 소비자분들이라고 하면, 오늘이 지금 7일이고 2월 11일부터, 그러니까 내일 일요일, 월화, 수요일부터 전시장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전국 전시장에서 시승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BYD에서는 C라이언이랑 C라이언 7이랑 아토3는 잘 팔렸고, 그 중에 대박은 C라이언 7이고, 아토3랑 C이 좀 안 팔리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돌핀 같은 경우는 아토3 이상으로 팔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예상입니다. 진짜 힘이 죽질 않아. 굳이 그 200마력 넘는 거 500만원 더 주고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BYD 코리아도 이거면 충분히 이 정도 레벨 차라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무조건 싼 게 시장에는 먹힐 거다라는 계산을 해가지고 들여온 것 같아. 그리고 충분히 먹힐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아무튼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